네,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. 오늘 BGM은 누구 건가요? 네. 오늘 BGM 누구 건가요? 신해철 씨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뉴스 썰기 첫 번째 아이템 보여주시죠. 예, 바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. 송희섭 의원님, 질의 안 하실 겁니까? 장관께서 사과도 하셨지 않습니까? 사과하려면 제대로 해야죠. 변명인지 뭐 해명인지도 모를 말만 들어오는데 무슨 질의랍니까? 자, 왜 법무장관은 난감했나? 로 잡아봤습니다. 왜 난감했을까요? 자, 드라마 앞서 JTBC 드라마였죠. 보좌관. 실제 이제 국회 모습을 좀 보는 모습이에요. 막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. 그렇습니다. 어젯밤이었죠. 국회 법사위도 좀 드라마와 비슷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.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석해서 좀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여당이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, 그러니까 좀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인데요.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생각이 있습니다. 또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려를 알고 계신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만 계시면 되겠습니까? 그러나 요건상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가짜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. 자,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우려를 표시한 거는 좀 이번이 처음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. 특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과실 추정 등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좀 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인 만큼 중재법의 법적인 취약점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쟁점이 있죠.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최대 5배까지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다. 공무원이나 의원, 뭐 대통령 재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원천 봉쇄가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니 권력층이 우회를 해서 가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다면 공직자가 아니라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저희 이제 JTBC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? 네, 일단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통과된 그 중재법 조항을 한번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 법의 30조의 2인데요. 여기 보시면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사람,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. 거기에 또 그 직을 도전하고 있는 후보자들, 그리고 대기업 뭐 주요 지주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민간인이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리 보도에 대해서 JTBC 보도에 대해서 최순실 당사자로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다, 이론적으로 가능하다. 그리고 또 그러면은 저희 보도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들도 추정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는 것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그 어제 박범계 장관도 좀 인정을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그럼 공직자였어요? 아니 공직자였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? 답변을 하셔야지 의원님도 제가.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세요. 뭐 알고 이심전심입니까 이게? 공직자예요? 공직자가 아니죠. 예, 공직자가 아니. 박범계 장관 정말 난감해 보이는 표정이었는데, 근데 어쨌든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대선 주자 검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경우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.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줄리다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한참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,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법이 통과가 되면 다른 언론들도 일체 줄리 보도를 못할 수도 있다. 이론적으로. 자, 또 있습니다.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 후보 최근에 가족들이 애국가 부르는 게 뭐 문제냐 이러면서 가족들이 항의를 했었는데 맞아요. 항의할 게 아니라 그 가족의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뭐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생긴다. 그리고 또 조부가 독립운동을 안 하고 친일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죠. 검증 논란. 이 역시 최재형 후보 본인이 아니라 후보의 가족인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 걸면 역시나 또 그 뒤에 어떤 논란들이
또 막힐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정말 우회적으로 어떻게든 좀 방법들이 있어 보여서 결국엔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아까 좀 전에 뭐 어젯밤 이렇게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박범계 장관 두 사람이 말싸움을 벌였는데요. 왜 그러냐? 2015년 당시 야당이었던 박범계 그 장관이 당시는 언론을 좀 보호하는 법안을 냈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박 장관은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거를 권 의원은 알면서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라면서 말싸움이 붙었거든요. 네. 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안 된다고 가만 생각. 있어! 나는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.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? 뭐 하는 짓이야? 아니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그걸 못 참고 말이야. 흥분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장관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. 건방지게가 뭡니까? 지금 건방지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. 묻지도 않아도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훈계하고 있고.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습니다. 오늘 뭐 본회의가 연기됐으니까 남은 시간 뭐 쟁점을 놓고 여야 간 협의가 정말 잘 이루어질지는 어떤 중재법이 나올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.